별게 다 있는 방송 별다방. 앞의 성군기계 총정 한극에 대해서는 몸을 살펴서 그 들려오는 나쁜 이야기, 경계하는 이야기를 잘 살피고 또 총애가 지극하면 더 증가하면 끝까지 가지 않도록 하라. 어느 선에서 그쳐버리면 좋다라는 교훈이 있었고, 태욕, 근치, 임고, 행적은 욕이 가까이 다가오면 치욕이 가깝다. 또 그렇게 하면 그것을 봤다면 임고, 낙향하라. 낙향해서 시골로 전원에 내려가서 바로 내려가라. 그렇게 하면 욕됨이 없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것을 잘 실천한 한나라 시대 때의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양소, 경기, 해조, 수필. 양소는 두량자입니다. 이것은 원래 이 글자가 원래 글자인데 여기에서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서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두량자는 쓰는 순서는 이렇게 되고, 안쪽에 들어있는 것이 사람인 두 개가 아니고 들립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 두량자에 부수고 바로 들립이 됩니다. 두 개가 들어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자는 발소, 트일 소자입니다. 트일 소자. 요게 발이라는 뜻입니다. 요게 발소라고 하는데 이것은 필필의 뜻도 있습니다. 필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발소이기 때문에 발의 뜻이다, 발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 밑에 있는 부분, 이 부분만 가지고 발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릎뼈가 있는 발, 이거는 발등까지의 발이다, 이렇게 새기면 되고, 이것을 필필, 필육을 세는 단위로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필필, 필육이 한 필이다, 두 필이다 할 때 사용하는 양사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발이 있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것은 원래 이 모습입니다. 이거는 아이 거꾸로 태어날 돌자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데 물 흐르듯이 태어난다. 그러니까 양수가 터져서 태어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흐를 유자의 원형이다, 원래 의미다, 이렇게 보는데, 이 모습을 거의 다 옛날에는 이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꾸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흐른다, 흘러내린다, 발이 흘러내린다 하는 것은 발이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트일 소, 나눌 소, 또 멀리할 소, 멀어질 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 글자와 다른 겁니다. 이 글자는 맨 똑같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글자는 분명히 글자 모양에서 다른 것을 느끼셔야 한자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트일 소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길 소자라고도 이야기하죠. 성긴다, 자주 왕래하는 것이 아니라 드문드문 왕래한다. 그래서 참 자네 요새 참 소외됐네, 오랫동안 소외됐네 하고 할 때는 발이 묶여가지고, 묶을 소자 맞죠? 발이 묶여가지고 자주 왕래를 못했다 할 때 참 소외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흘러다닌다, 발이 흘러다니는 겁니다. 발이 편하게 흘러다닌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통을 한다 할 때 트일 소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통을 해야지 국민과의 소통이 제대로 되는데, 대부분의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꼬라지를 보면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 발을 묶어놓고 소통을 해요.
왕래를 안 하고 지 혼자 고집 부리고 소통을 하니까 큰 일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소통을 하려면 물 흐르듯이 발이 가도록 한다. 그리고 통해야 된다는 거죠. 발을 묶어놓고 자기는 행동으로 보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소통하겠다. 이것은 소통하겠다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견자는 볼견자. 본다는 것은 눈으로 본다. 밑에 있는 것은 어진 사람인 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볼 때 한쪽 발을 무릎을 꿇고 본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는데 이것은 꿇고 보기 때문에 볼견자에서 괴일현의 뜻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윗사람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윗사람을 처음 뵐 때, 찾아가서 뵐 때 이것을 우리가 알현한다. 알현한다 하고 하는 겁니다. 이때는 볼견자가 아니고 괴일현자, 윗사람을 알현한다 할 때는 이렇게 현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현으로 새겨야 된다. 그리고 아련할 때 아련할 알자, 이것도 괴일 알자인데 이것도 그냥 아련해서는 안 되겠죠. 이것은 어찌 목적 없이 갈 것이 아니라, 목적 없이 윗사람을 알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할 것인가 라는 말을 가지고 배를 가야 된다 하는 것이 한자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뭐 차나 한 잔 마시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온다. 이것은 알현한 보람이 없죠. 기자는 기계의 기자라고 하는데 떼기, 몇기, 틀기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무로 만들었다. 지난 시간에 이것은 몇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것, 작을요 둘이 합하면 작을유. 이것을 지킨다 했습니다. 지킨다. 지킬 수, 수자리 수. 몇 개나 지킬 것이냐. 작은 것을 몇 개나 지킬 것이냐 해서 몇 기. 그래서 이것은 나무목을 붙여서 이것은 몇 개의 나무를 가지고 기계를 만들었냐. 기계 기자가 될 수 있죠. 기계. 기계라고 할 때는 이것은 기계개라고 하는데 여기서 기계의 개자는 기계에만 쓰이는 개자고 다른 데는 전혀 사용이 안 됩니다. 이런 글자들이 몇 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자는 오히려 기계의 개자를 다른 한자로 변환시키면 바꾸어준다면 오히려 한자 수를 하나 줄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해자는 풀해자입니다. 푼다, 해부한다, 해석한다 하는 그런 뜻인데 소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이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소를 칼로 나누는데 무엇부터 나누느냐? 뿔부터 나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에 붙어있는 뿔을 칼로 나눈다. 뿔만 나누는 게 아니겠죠. 다른 것, 고기도 그 부위별로 다 나누게 되는데 이것을 풀해, 가를해 쪽에 나눈다는 겁니다. 가를해, 또 흩을해, 벗을해, 해탈한다 할 때는 벗는다는 겁니다. 해탈한다. 그래서 소에 붙어있는 소의 뿔을 칼로 나눈다, 푼다. 그리고 조자는 실로 만들었다 했습니다. 실사. 요 한자만 쓸 때는 가는실명. 그런데 두 자가 있어야지 실사인데 이 가는실명자도 실사로 통용하고 있습니다. 한자만 써도 실사의 의미가 있다고 새기면 됩니다. 요거는 인근조라고 합니다. 인근조. 그래서 실로 만들었다. 또 만들었다. 또 차자가 붙어 있습니다. 또 차자는 좀
존귀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높인다 하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좀 속스러워서 풀이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인권조, 인권이라는 것은 뭐냐? 벼슬을 받은 사람이 신분을 상징하기 위해서 임금이 내려주는 그런 표시입니다. 옥이라든지 무슨 그런 나무에 실을 달아서 수실을 달아서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신분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권을 푼다. 수필, 누구 숫자. 누구 숫자는 옆에 말을 한다. 새가 말을 한다. 새가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할까? 누구를 말할까? 뭐 이렇게밖에 연상이 안 되는데 이렇게 보시고 또 입구가 붙어 있으면 오직 새가 말한다. 오직 유. 또 실로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별이 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별이 유. 그리고 신방변, 마음심이 있으면 이것은 생각할 유. 그리고 이것도 오직 유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할 유, 한문 문장에서 제일 앞에 유자가 나오면서 문장이 시작되면 이것은 생각해서 그 다음 말을 한다 하는 그런 것을 반드시 연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문 풀이 하시는 분들 보면 이것을 생각해보니라고 이렇게 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핍박할 핍자. 요거는 찰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찰복. 이것은 술병의 의미라고 이야기를 했죠. 술병. 그래서 술병이 집안에 있으면 부자다. 부자 부자. 또 복을 빌 때 복복자. 복을 빌 때도 반드시 술을 얹어놓고 조상신이나 귀신에게 복을 빌어야 된다. 술병이 따라다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면 그 부자 집안에는 반드시 술이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주 오랜 옛날에는 그 집에 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빈부를 가렸다. 빈부격차를 알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핍자는 이것을 술을 가지러 간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렇게 하면 핍박이 많다. 그러니까 신분이 높아진다면 핍박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닥칠 핍, 가까이 할 핍. 그러니까 술을 가까이 한다. 이것이 닥친다. 또 온다는 뜻으로도 연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양소경기 해조수 핍은 어떤 것이냐. 옛날 한나라 선제 때 소광과 소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광의 조카가 소수인데 이 소수는 소광형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광은 선제 때 태부, 오늘 스승부자입니다. 태부. 소수는 소부. 태부는 태자를 선제의 왕자, 대를 이을 왕자를 가르치는 큰 벼슬이라는 뜻으로, 큰 스승이라는 뜻으로 태부를 했고, 소수는 그보다는 낮은 벼슬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부가 되었는데, 이 두 사람이 2천석이나 되는 녹봉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중에는 동시에 태자의 태부, 소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물러날 때를 잘 알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영화가 거기까지 다다랐다는 것을 알고 양소가 기미를 보고, 즉 들려오는 것, 세상 돌아가는 분위기, 흘러들어오는 말, 이런 것을 잘 보고 자기가 받았던 그
신분을 상징하는 인권을 풀었다는 겁니다. 푸니까 누가 핍박하느냐, 누가 핍박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벼슬에 있다가 능력이 없으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도 미덕이고, 또 벼슬에 있다가 때를 봐서 내가 물러날 때다라고 해서 물러나면 아무런 핍박이 없다는 겁니다. 또 소관과 소수는 임금에게 받은 50근의 금, 소수도 50근을 태자로부터 50근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러한 금을 고향에 가서 주위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주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검소한 삶, 남을 위해서 사는 삶, 이런 삶이 있었기에 천자문에서는 그 많은 사람이 있지만 2명의 소관과 소수를 내세워서 교훈을 삼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욕심이 모든 화의 근본일 수 있습니다. 청렴하게 살고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 것이 있으면 남과 나누어주는 그런 삶도 정말 멋진 삶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